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53억 5,21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8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한 각종 재난과 관련된 사항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이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53억 2,637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69억 1,697만 6천 원으로 1,207만 2천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및 자치경찰 사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근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매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액 2,142억 3,700만 원 대비 1.6%인 3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175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 3,862억 4,100만 원 대비 0.1%인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857억 2,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는 지난 코로나19의 대유행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과 일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에 대한 조정 등이며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4억 8,100만 원 대비 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부담금 이자 수입 등 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부담금 징수 교부 등 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당시 부득이하게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단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계산의 이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도 예산의 실효성 적기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 우리 그 사업명세서 76조 붙어 있는 우리 문체국의 전액 감액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예술 산업과 예산 중에 보훈 동학제 활성화 지원, 정월대 보름맞이 민속장치 지원, 소외계층 및 오지마을 문화예술 공연 순회 사업, 한중 예술문화 교류, 제8회 충북 미술협회 국제교류전, 다 전액 감액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이렇게 전액 감액된 주요 사유가 뭐가 될까요? 문체공무국장 명령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훈 동학제라던가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확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연초나 상반기 중에 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상반기 중에 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취소를 그 관련된 단체들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진행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교류, 그러니까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을 계속 타겟으로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은 봉쇄 조치로 사실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하기에는 사실 시기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감액 사유 나오면 다들 이 만능치 특히가 코로나 매번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코로나로 사업 취소가 된 게 이번만이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러셨죠. 문체관광국장 명령입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도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취소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보면 작년 취소, 재작년 취소 그렇게 된 사업들이 맞습니다. 4개, 5개. 올 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그러면 우리 이 보훈 동학제라든가 뭐 이런 거 사업 그 시행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명령입니다. 당초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전반기죠. 이 취소 결정은 언제 났죠? 그 취소 요청 공문이 왔던 것도 4월입니다. 그죠? 4월이에요. 그죠? 그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뭐 정월대보름은 말 그대로 그럼 뭐 1월, 2월 그때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렇게 전반기에 이렇게 다 취소가 난 건데 이걸 예를 들어 그러면 저기 이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명령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취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게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세심하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매번 그 재원의 그 재원 말씀을 주시는데 맞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전반기에 끝난 거면 9월에든 뭐 우리 추경 이 3회 추경 전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 재투자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3회 추경에 하게 되면 이거 묵혀갖고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거 그 내다보기가 힘든 건 알아요.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 대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는 데이터가 축적되셨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취소했고 그 전에도 취소했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세나 봐서 취소가 된 거라면 행사는 취소가 됐더라도 그 취소한 예산을 바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3회 추경이 와서 감액 편성되는 게 좀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점을 유의해서 그 취소된 행사에 대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재투자가 좀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가 1억 4,572만 8천 원이요. 이게 저 남청주 현도 일반 산업단지 내 단독주택 그 조성 사업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명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감 사유에는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이러는데 당초에 이게 예를 들면은 200세대를 하는데 세대수가 300세대 늘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보통은 그 시군에서 분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공급 뭐 LH나 이런 데서 공급 계획을 추진하는 이 시기상의 문제가 조금씩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빠지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증가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단독주택을 조성하지, 당초에 뭐 200세대나 갑자기 늘리는 아닌 거고, 저는 이게 사업이 아마 그래도 1년 전부터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존경하는 우리 이태원 의원도 그 예산이 좀 적절하게 좀 잘 쓰이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도 당초 예산의 계산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감면 사유 대상이 돼서 그죠? 그분들이 소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학교 부담금을 부과하고 한 7개월 만에 소를 제기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과를 하는 그 기관에서도 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납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조사를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부과를 하고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행정소를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매물령입니다.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부과할 당시에는 이게 그 학교 수요가 분명 발생할 거라는 건 청주시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던 거였고 상대적으로 그 개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그러니까 면제할 수 있는 그 규정이 특례법상으로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자가 뭐 학교용지 기부 체납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상 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봅니다. 근데 청주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청주시의 뭐 인구 추이라던가 학생들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부과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처음에 1차적으로는 청주시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 항고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법원에서는 개발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하고 뭔가 이런 소를 제기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과할 당시에요. 부과할 당시에 최근 3년은 그전 3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최근 3년 저기 취약 인구가 감소한 건 이 데이터 다 나와요. 그죠?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기 정당하게 부과를 하고 또 사업자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양쪽 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시도에도 아마 이런 사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런 걸 충분하게 사전에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감면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과하는 쪽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들도 뭐 해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은 뭐 부과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하고 관련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매은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이런 사례들을 좀 시군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과를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시군과 자료 계속 공유하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소외계층 및 오지마을 문화예술 공연, 순회 공연이라고 있는데 여기 감면 사유에 재단 내부 사정에 따른 사업 포기서 제출해서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 내부 사정인지 아니면 뭐 한강문화복지의 내부 사정인지 어떤 상황이죠? 문화체육공연장 명령입니다. 이거는 문화재단 쪽은 아니고요. 여기 시행주체에 보시면 한강문화복지회에서 어떤 대상으로 지원을 할 거냐, 어떤 공연이냐, 어떤 지역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증강 사유에 좀 제대로 어디가 어디 사유인지 좀 명확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옥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운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없습니다.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매문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 건축 안전센터 의무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설 제24조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건축법 제82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관할 구역에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도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문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